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제16부 행복의 본질 고요. 속의 기쁨을 찾는 법. 서두.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달린다. 돈, 성공, 사랑, 인정.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잠시의 만족을 넘어서지 못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스토아 철학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상태다. 1점.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야.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는 묻는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대의 행복도 사라지는가? 진짜 행복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즉,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해석의 능력이다. 2점. 외부의 기쁨은 흔들리고 내면의 기쁨은 머문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외부의 선샤는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은 곧 행복의 본질을 말한다. 외부의 기쁨은 조건적이다. 하지만 내면의 기쁨은 본질적이다. 외부의 행복은 무엇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고, 내면의 행복은 무엇을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짜 행복은 잃을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 3점. 고요 속의 기쁨. 스토아식 행복의 정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다. 진정한 행복이란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상태다. 그가 말한 행복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이 가져오는 충만함이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환희.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형태다. 4점. 행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착각. 1.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지만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다. 이 행복은 감정의 최고점이다. 행복은 흥분이 아니라 평화다. 감정의 불꽃은 금세 꺼지지만 평정의 불빛은 오래간다. 3. 행복은 남의 시선으로 증명된다. 타인의 박수로 측정되는 행복은 그 박수가 멈추면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조용히 자신 안에서 빛난다. 5점. 행복의 원천 자기 일치 self-consistency. 세네카는 말했다. 행복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다. 즉, 마음이 원하는 것과 입이 말하는 것, 손이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영혼은 고요해진다. 자기 안의 분열이 사라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적 조화의 부산물이다. 6점. 행복을 키우는 일상의 철학적 습관. 1. 감사의 명사.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라. 감사는 부족함을 풍요로 바꾼다. 2. 절제의 실천.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곧 자유의 크기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순간 이미 부유하다. 3. 현재에 머물기.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을 느껴라. 지금이 곧 행복의 자리다. 7점. 평정과 행복의 차이, 그리고 관계. 평정은 감정의 균형이다. 행복은 균형 속의 따뜻함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평정은 행복의 토대이고 행복은 평정의 열매다. 즉, 평정을 먼저 세우면
그 위에 행복이 꽃핀다. 행복은 소란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감사다. 8점.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평화로웠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나의 몸을 묶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자유롭다. 스토아 철학자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훈련이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어떤 순간에 조용한 기쁨을 느꼈는가? 그 기쁨은 외부의 일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안의 상태 때문이었는가? 내 행복은 빼앗길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세 문장은 행복을 다시 소유가 아닌 자각으로 돌려놓는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결코 특별한 순간이 아니다. 그건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순간,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짧은 틈 속에 있다. 스토아 철학의 행복은 불을 끄듯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삶을 뜨겁게 느끼는 능력이다. 행복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훈련된 마음이 주는 선물이다. 제17부 공허와 의미 삶의 허무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법. 서두. 모든 일이 끝난 밤. 성취도, 관계도, 감정도 잠시 멀어진 그 순간. 가끔 우리는 묻는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명예도, 부도, 쾌락도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올바른 삶의 흔적은 남는다. 그는 허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허무 위에 의미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 1점. 허무는 인간의 가장 정직한 감정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삶의 공허함을 느낀다. 허무는 철학의 출발점이다. 삶의 모든 것이 더섭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질문하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허무를 느낀다는 건 삶을 피상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영혼의 항이다. 2점. 스토아 철학의 관점.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많은 사람은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는 말한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에는 의미가 없다. 다만 그대가 그것에 부여하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삶의 공허는 의미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의미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의 결과다. 3점. 공허를 직면할 용기.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사람들은 허무를 느낄 때 바쁘게 일하거나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도망친다. 그러나 세네카는 말했다. 허무에서 도망치는 자는 결코 자신을 만나지 못한다. 허무를 직면하는 순간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요한 공허 속에서 너의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 공허는 공백이 아니라 삶의 재정립이 시작되는 자리다. 4점. 공허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 1. 현실에 발을 두라. 공허는 생각의 세계에서 자란다. 몸을 움직이고 숨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 중심을 되찾게 한다. 2. 행동하라. 의미는 사고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생긴다.
왜 살아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작은 선샤안을 행하라. 마르쿠스는 말했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행하라. 그것이 그대의 존재 이유다. 공허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5점. 공허의 본질 기대가 사라진 자리. 공허는 의미가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졌다는 자유의 시작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무엇도 그대에게 약속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대가 주는 의미만큼만 존재한다. 이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나는 무엇이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공허는 공백이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다. 6점. 공허를 다스리는 일상의 철학적 훈련. 1. 침묵의 산책. 하루 10분이라도 생각 없이 걸어라. 머릿속의 허무가 아니라 발 아래의 현실을 느껴라. 이 작은 일의 의미 찾기. 차를 끓이는 행위, 창을 여는 행위에도 살아있음을 부여하라. 의미는 거대하지 않다. 3. 창조의 일기. 하루의 끝에 이렇게 써라. 오늘 내가 의미를 만든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 습관은 무의미를 다시 삶으로 바꾸는 기록이 된다. 7점. 공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 세네카는 말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난다. 공허는 어둠이 아니다. 그건 별이 드러나는 배경이다. 삶이 더섭다고 느껴질 때, 그건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다.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에 선다. 8점. 공허와 감정의 관계 느끼되 빠지지 말라. 허무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정체성이 되어선 안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가 슬픔을 느낀다면 괜찮다. 그러나 슬픔이 그대가 되도록 두지 마라. 허무를 느낄 때 그 감정 자체를 판단하지 마라. 단지 그 감정을 관찰하라. 그때 마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잠들기 전 이렇게 묻자.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공허를 느꼈는가?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 공허 속에서도 내가 붙잡은 작은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허무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찾게 만든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삶은 잠시다. 그러나 그 잠시를 잘 사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삶의 허무를 인정하라.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다. 허무 속에서도 작은 선을 행하고 작은 의미를 만들고 작은 순간을 사랑할 때 공허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다. 그건 의미를 창조하는 공간이 된다.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다. 삶이 허무할수록 의미를 만드는 일은 더욱 숭고하다.